네, 안녕하십니까. 버식입니다. 자, 여러분. 어제 나온 베네수엘라 관련 그런 뉴스 보셨나요?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1시간 반 만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그리고 그의 영부인이 체포돼서 미국으로 현재 로켓 배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이 영상이 업로드 될 때쯤에는 이미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을 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2026년이 시작된 지 불과 4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미국이 반미 친중 국가를 공격했다. 앞으로의 미국의 스탠스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네수엘라의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대통령이 미국 군대에 의해서 체포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베네수엘라에서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지금 거기서는 국민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축제를 열고 그리고 폭죽을 터뜨리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미국이 군사작전을 시작하는 그런 타이밍, 그런 신호를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 정권이 국민들의 지지를 완전히 잃고 그리고 국가가 내부적으로 붕괴되는 그런 신호를 포착했을 때 그때 미국이 작전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전방위적인 그런 압박을 한 이후에 내부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고 에너지가 부족하고 식량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지지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미국이 침공을 한다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명분도 살리고 실리도 취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 미국에 잡혀가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속으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지도자, 그런 국가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한국 근처에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다음 타겟으로 가장 유력한 국가가 어디냐면 그건 바로 이란일 겁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스라엘과 무력적인 그런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국가죠. 그리고 2025년 중반부터 핵협상 조약을 위반했다는 그런 이유로 현재 유엔에서 이란을 상대로 정말 강력한 그런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량 문제, 에너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최근 한 달 사이에 이란의 물가 인플레이션이 40%가 넘게 그렇게 폭증을 했어요. 작년 대비 생활 물가 그리고 환율이 2배 이상 폭등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구글을 통해 가지고 이란 화폐, 리알 대 달러 환율 이렇게 검색하면 작년 대비 환율의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1달러당 42,000 리알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환율은 이란의 중앙은행이 임의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환율이고요. 이 환율은 1달러당 42,000 리알로 쭉 고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유시장에서 환전할 수 있는 그런 환율은 현재 미국 달러 1달러를 환전하기 위해서는 무려 140만 리알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란 정부, 이란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그 통계치와 실제 마켓의 통계치가 무려 30배가 넘는 그런 차이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국제뉴스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란을 검색하면 이란 내에서의 시위가 점점 격해지고 있다. 이런 뉴스, 이런 영상을 여러분이 정말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한 언론 매체에서 이란 중앙은행에 기밀 지시문이 유출되었다는 그런 뉴스를 발표합니다. 자, 이 문서에는 이란 중앙은행 부총재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고요. 앞으로 있을 국가적인 비상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리스트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가 공개된 시점이 트럼프가 이란을 상대로 군사적인 그런 개입을 하겠다는 그런 트윗이 올라온 그날 이 문서가 공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서가 진짜냐 아니냐 이런 진위 여부를 떠나서 현재 이란의 상황 그리고 미국의 스탠스를 봤을 때 충분히 이런 문서가 발행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서의 내용이 단순한 보안 공고가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대비를 하라고 이렇게 매우 상세하게 지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서가 어떤 것을 지시하고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나 결제망 그리고 발전소가 물리적으로 타격받는 그런 상황까지 상정해서 모든 금융기관의 비상 전원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타국가의 스파이가 금융기관에 침투할 수 있다. 혹은 수상한 인물이 침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란의 금융 시스템,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OTP 활용을 거의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신망이 타격을 받아서 SMS 장애가 발생했을 때 대체 인증 수단을 활용하라는 그런 권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콜드 백업, 온라인 데이터를 오프라인으로 백업하고 그리고 그 백업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그런 테스트도 지금 당장 시행하라. 이 권고는 적국의 해커 집단이 은행의 금융 네트워크에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말살시키고 삭제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한 그런 지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SOC, 보안
관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24시간 전시체제로 상시 운영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보통 보안 관제 시스템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런 내용은 단순한 평시가 아니라 전시체제 혹은 국가적인 위기 국면에서 이렇게 언급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국민들의 뱅크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만약에 은행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뱅크의 잔액 조회는 가능하게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하고, 그리고 은행의 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해서 외부 업체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양성해라. 자, 이렇게 지시문이 나왔는데요. 자, 마지막 지침 전문 인력 확보를 강조한 점은 실제로 2024년 8월에 은행의 외부 업체인 중앙서비스업체 토산이 해킹을 당해서 거기에 연결되어 있던 이란 은행들이 대규모로 해킹을 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란 내부에 평화 시위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식량이 부족한 지금 시점에서 만약 해킹 사태가 터지게 된다면 곧바로 뱅크런 사태 그리고 무정부 사태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군사작전을 했던 그런 이유는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중국이 몰래 미국으로 밀반입하던 펜타닐 같은 그런 마약의 허브 역할을 하던 그런 국가가 베네수엘라였죠.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조건, 반미 국가다. 두 번째 조건, 에너지 패권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그런 나라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미국의 두 번째 타겟이 이란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가? 그건 바로 이란이 대표적인 반미 친중 성향의 그런 국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란의 영해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경우에는 전 세계 원유의 70%가 동맥 경화를 발생한다는 그런 예측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중요시하는 에너지 패권, 에너지 인프라 확보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도 이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의 내부 사정을 봤을 때 지난 수십 년 동안 독재를 해왔던 하메네이 독재 정권이 점점 몰락하고 있죠. 드디어 이란 국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들고 일어서기 시작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란은 이스라엘과 계속적인 그런 군사적인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국가죠. 작은 미국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명분만 있다면 분명히 이란의 군사적인 그런 개입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유출된 이란의 기밀 문서, 이 문서는 진위 여부를 따질 것 없이 현재 이란 정부가 꼭 지시해야 할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의 국방부가 전쟁부라는 그런 부제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고, 그리고 2026년에 편성된 국방부 예산이 과거 냉전 세대 이후로 가장 높은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부터 미국이 군사적으로 그렇게 적국에 개입하는 횟수가 많아질 건데, 지금 현재 미국이 타겟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이란, 나이지리아, 브라질, 멕시코 이런 국가들을 상대로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끝났을 때 그 이후에 미국의 다음 타겟은 과연 어디가 될까요? 그 다음 타겟은 소위 말하는 미국의 우방국들 중에서 위장 우방국을 상대로 그렇게 칼날을 들이밀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친중 성향 그리고 친미 성향으로 확실하게 진영이 갈리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도 확실히 선을 꺼야 될 그런 시기가 분명히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